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증시 1월 23일 장중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중에 하려고 했는데 거의 지금 현재 3시 정도 됐으니까 아마 거의 장 마감 브리핑으로 대체할 것 같습니다. 1100개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1200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합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대형주가 밀리면서 일단 코스피는 약간 약보합세, 그리고 코스닥은 뭐 약보합세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HPSP하고 인터플렉스 추천을 드렸고 드림텍까지 홀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12,500원에 손절가 지정하고 매수 들어가는 거, 목표는 20% 수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림텍이 대박 났어요. 드림텍이 이틀 동안 거의 10% 넘게 올랐고요. HPSP도 한 7%, 인터플렉스도 결국에는 한 4, 5%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좀 빨리 돼야 되는데 대형주들이 흐름이 좀 좋지 않으면서 시장에 어떤 그 활기가 좀 덜 도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몇 개. 연기금은 오늘 삼전과 하이닉스를 팔고 있습니다. 강보합세인데 일단 차트를 그어놓은 거는 일단은 2,450선까지는 지지선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선 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저점을 이은 선, 그리고 200일선을 이은 선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여기는 밀리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혹시나 밀리게 되면 2,450선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담을 거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 이제 일목 하단은 52주 전에 봤을 때 52주 후의 주가를 예측한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6주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일단 52주라고 보고요. 요거는 이제 2분봉인데요. 제가 2분봉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1분봉은 너무 이제 정신없고 2분봉은 해외 쪽 할 때는 많이 맞긴 한데 국내 쪽도 오랜만에 한번 눌러봤는데 약간 쎄한 모습이 있습니다. 16일부터 이렇게 주가가 밀려서 요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밀려서 반등하지 못하고 반 정도만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에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야금야금 개인 물량을 받아내던 형태에서 이제는 개인이 다시 반도체로 들어오니까 반도체 물량을 오늘 거의 대부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이 차트가 물론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요 지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번 주가 특히 이제 빅 위크인데 25일 날은 미국의 4분기 GDP 속보치가 있습니다. 잠정치, 속보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3번 나오는데요. 일단 속보치가 되게 중요한 지표죠. 미국의 GDP다 보니까. 그리고 PC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CPI랑 비슷하게 매우 중요한 지표가 26일이고요. 아시다시피 30일은 이제 FOMC가 있습니다. 애플이 어제 미국은 좋았거든요. 38,000을. 올 초만 해도 3만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38,000을 찍고 있는 다우고요. 기술주 중심의 애플이 또 많이 빠지네 마네 하다가 결국엔 다시 다 올라왔어요. 시총 1위를 다시 뺏어왔습니다. 뭐 다우랑 S&P, 나스닥 다 올랐다라는 거. 그다음에 MR, XR, 애플이 결국에는 많이 올랐다. 그러면 시장을 주도했고 엔비디아는 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24년에 인플레이션이 3%대다 블랙록이 전망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대로 떨어져야 금리가 인하할 텐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초에 8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3월 달에도 금리 인하는 없다. 뭐 이 정도 수준까지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반 이하의 확률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홍콩 증시가 붕업하고 있습니다. 붕업. 홍콩 증시가 20년 내 최저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홍콩은 거의 재앙 수준이에요. 중국도 5년 내에 최저치고요. 그래서 오늘 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홍콩 증시 안정을 위해서 371조나 투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50조 투입했잖아요. 한 371조를 투입했고, 그래서 실제로 홍콩 지수가 엄청 많이 빠졌다가 이거 진짜 미쳤어요. 보면 이렇게 빠졌습니다. 잡주처럼 빠졌는데 일단 이틀 동안 조금 오르는 모습, 그래도 한 2, 3%밖에 못 올랐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21년 ELS 고점일 때가 가장 높은 숫자였고요. 이때부터 현재까지는 8천조가 증발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아직 세 발의 피니까 얼마나 역할을 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중국 자산공사를 통해서 55조를 추가 투입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또 이재용 회장 부회장인가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부당합병 회계부정 때문에 이제 1심 선고가 내달 5일로 연기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20년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했었는데, 물산이 그때 제일 한 주당 물산 3주, 근데 제일 모직을 23%나 보유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라는 게 이제 주가 조작이랑 자본시장법 위반이랑
업무상 배임 이렇게 해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받았었는데 징역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제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으니까. 자, 추천주들 보겠습니다. 먼저 HSP가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팔고 나왔습니다. 어제도 되게 중요한 때였는데 이게 제가 손절 라인도 그려드렸었거든요. 음전하면 손절이다. 근데 다행히 막판에 올리면서 오늘 확 올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 AI 기판 PCB 이후 HBM 이후에 PCB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건 다 팔고 나왔으니까 뒤늦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회원 전용 추천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원 전용 추천주가 한 주 더 있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12,500원 손절 라인으로 긋고 일단 홀딩합니다. 목표는 20% 수익률이고요. 여러분들도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테마는 다 가지고 있어요. AI와 신약,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클라우드, 3BM GPT라는 걸로 이게 따다닥 입력하면은 알아서 촥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요약을 하려다가 정확히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서 다 가져왔는데요. AI 신약 개발의 이 사스 모델에는 이 뭐 최적 결합 자세를 예측해서 신규 적응, 말도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하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보고 추천을 드린 거니까 저도 최저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는 테마 반도체가 지금 수급이 완전 무너졌고 오늘 완전 무너졌어요. 제가 안 봐도 뭐 장담하기는 좀 그렇지만 개인이 반도체로 들어오고 기관과 외국인이 반도체를 팔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손바뀜이 되는 건데 개인들은 뒤늦게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오가 올라오고 반도체는 떨어지면서 주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PCB와 HBM이나 어떤 검사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손바뀜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좀 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시총 50조 얘기 나왔었는데 추가된 내용은 일단 이거죠. 지금 파이프라인이 4개고요. 24년에 2개를 더해서 파이프라인이 총 6개고 현재 시총이 한 40조 조금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 있네요. 40조가 조금 안 되는데 50조 시총까지 24년에 노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DB증권의 레포트 자료고요. 오늘 나온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30년까지 파이프라인을 22개까지 늘리겠다라는 거죠. 뭐 지금 보시면은 4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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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이런 식으로 늘리다 보면은 일단 한 6년, 5, 6년 남은 시기 동안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 같다. 좀 현실적인 부분이 보인다. 그 일반 바이오 종목과는 다르게 그런 느낌입니다. HLB가 오늘 또 대박이 났습니다. HLB는 다 팔고 나오려다가 못 팔았는데 일단 다 빠져버렸어요. 간암치료제 병용요법이 사실상 허가 수준이다라고 일단 설레발을 치고 있긴 합니다. FDA 승인이 5월달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실사가 나왔었는데 실사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실사가 15일 정도 진행이 되고 이때 어떤 언지를 준다고 합니다. 너 이거 고쳐, 아니면 안 고쳐도 돼, 아니면 뭐 한번 봐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질문이 없었다라는 것은 보통 3개월 이후에 일반적으로 승인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는 이제 그런 FDA 승인 절차가 있는데요. 근데 승인 났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FDA 승인 이후에 이제 판매를 실제로 할 절차까지 한 보통 1, 2년 소요가 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되면 대박이죠. 되면 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또 HLB는 그걸 대비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나립 을 기본으로 하고 장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을 병용으로 간암이 걸린 사람한테 두 가지를 동시에 투여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 1차 치료제입니다. 걸리면 바로 이거부터 먼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는 이제 불보듯 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지만 사실상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는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주가가 오른다, 원래 빠져 정상인데 약간 좀 애매한 게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올라왔고 대형주가 빠지면서 조금 올라오고 있으면서 증시도 오르고 보험업도 같이 올랐는데요. 보험업과 금융업은 이 관심 종목에다가 지정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크게 반등한다가 크게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3일 동안 밀리면서 증시가 좋았죠. 그다음에 이제 이틀 동안 엄청 보험업이 오르면서 오늘 증시가 좀 손바뀜 혹은 이제 고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업도 그렇고요. 보험업과 금융업의 특성이 이제 경기 안정주 느낌이잖아요. 이제 경기가 좋건 안 좋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도체나 뭐 바이오나 어떤 생활 필수품, 아니 생활 필수품은 아니겠네요. 어, 음,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은 어, 조금 경기를 많이 타는 경향이 있지만 얘네들은 꾸준하게 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보면 빅스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장이 안 좋으면 좀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저런 걸 봤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이 꼬리 달고 역시 밀리는 걸 했는데 다 막판에 좀 말라 올리는 모습입니다. 보합 이상까지 올라왔고요. 왜냐하면 1억 원 이상 매도 체결에 이 대형주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보통 장이 좋을 때는 1억 원 이상 매수 체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대형주가 올라오면 시장이 그래도 큰 손들이 1억 이상을 사고 팔기가 쉽지 않아요. 수수료가 없다고 쳐도 세금도 있고요. 수수료가 없지도 않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큰 돈을 사고 팔기는 여러분들 좀 쉽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좀 대형주 10억 이상 혹은 1억 이상 많이 보는 편인데요. 삼전,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셀트리온, 포스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좀 시장이 좀 흐름이 바뀌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너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어제 신고가 찍고 이제 도지를 그리면서 약간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래서 반도체 전반 업종 전체적인 부분에서 약간 약세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것도 빠졌다가 약간 말아 올리는 듯한 모습인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4만 5천 원을 뚫으려면 다른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경기적으로 우리나라 혹은 이제 글로벌리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도 오늘 금리 인하를 동결했고 금리 결정을 동결을 한 상태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은 당장은 이제 내일과 모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 같긴 한데요. 변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손바뀜이 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PCB도 오늘 빠졌고요. PCB도 아까 인터플렉스 외에는 이수페타시스도 좀 밀리는 모습. 포스코 DS는 지금 완전 흘러내렸죠. 이런 건 사실 되게 죽기 좋은 차트 모양새인데 약간 겁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트가 되게 좋죠. 이중바닥형으로 약간의 신뢰도도 있고 121선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었는데 121선 근처에 와 있고 원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 하려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실 거면 진짜 기계적으로 하시는데 포스코 DX가 사실은 실적 잘 나오고 주가가 많이 뻥튀기 됐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 제가 요때 아마 그 밸류에이션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6만 원대, 5만 9천 원대? 얼마였지? 하여튼 그 정도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 했었는데 마침 또 빠지고 있네요. 전기도 오늘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PCB들이 어제 고점을 찍고 좀 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뭐 하루 이틀 빠지고 다시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적어도 오늘은 그렇습니다. 특히 장을 좀 밀린다라고 봤던 게 결국 네오셈 때문인데 SSD 검사 장비예요.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진짜 미쳤습니다. SSD가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뭘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이제 이 다음 세대의 4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의 SSD의 검사 장비 이번에 삼성전자의 모든 반도체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네오셈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겁니다. 영업이익도 실제로 많이 늘었고요. 당기순이익도 늘었고요. 근데 약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자사주 처분 이슈가 있어요. 1월 31일까지 자사주를 팔겠다라고 공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올려놓고 밀리는 거는 또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거품을 많이 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4배 오르는 건 좀 오바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뒤에 이거는 어제 했던 거네요. 이따가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장 마감이랑 또 다른 것도 준비한 내용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